글로우 부스터 크림을 이렇게 신기하게 스패츌러로,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발라주셨는데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눈썹 표현. 브러쉬로도 찹찹 두들기듯이 발라주셨는데요. 모공이 달라요. 완전히 구멍 개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수진님이 다니시는 메이크업 샵에 왔습니다. 제니하우스 프리모점에 왔고요. 예약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예약한 이름을 카운터에 말씀드리고 잠깐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름을 호명해 주셔서 메이크업 받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헤어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가 드라이도 같이 가능한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머리 샴푸만 일단 간단하게 하고 메이크업실로 다시 이동해서 앉아있는 상태라 머리가 이렇게 젖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태프분이 먼저 오셔서 스킨케어 진행해도 될지 여쭤봐 주셨고요. 이때 제가 보시면 엄청 긴장한 상태인데, 참고로 이때 메이크업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수도 평소보다 없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킨케어는 집에서 하고 갔던 상태였는데 클렌징 워터를 먼저 화장솜에 묻혀서 간단하게 닦아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메이크업 팀장님이 알려주신 꿀팁인데, 저처럼 얼굴에 트러블이랑 열감이 많은 경우에는 먼저 볼 쪽에 패드를 잠깐 올려줘서 열을 식혀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줘야 뜨는 현상이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무리로 눈에 잔여물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벤느 로션을 소량씩 부위별로 펴발라 주시더라고요. 제형이 가벼우면서 적당히 수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시작 전에 입술 각질을 불려주기 위해서 바셀린 립밤을 입술에 도포해서 발라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베이스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글로우 부스터 크림을 이렇게 신기하게 스패츌러로 먼저 피부에 얇게 싹 발라준 후에 그 다음에 스펀지로 찹찹 넓게 펴발라 주시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얇게 펴 바르고 먹이고 얇게 펴 바르고 먹이고 이 단계를 엄청 오랫동안 반복해서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올 파데 단계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앞볼 쪽에 프라이머 대용인 CC 블러 크림을 펴발라 주셨는데요. 부스터 크림을 피부에 먼저 밀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앞볼과 코 모공의 유분을 잡아줄 수 있게 CC 블러 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제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실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오늘 제 메이크업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참고하실 만한 사진 딱 하나 보여드렸는데도 바로 찰떡같이 이해를 하시고 메이크업을 시작하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메이크업 전에 눈썹 정리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이거 2배속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편집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섬세한 터치가 진짜 남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썹 위쪽은 평소에 안 다듬는다고 말씀을 드려서 눈썹 아래선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발라주셨는데요. 두 가지는 파운데이션, 한 가지는 비비크림입니다. 제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팀장님이 원하시는 색상과 제형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 비비크림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신 이유가 그 비비크림의 제형 특성상 모공 사이사이에 매끄럽게 잘 펴발리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 끼이거나 부각되는 현상이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섞을 때 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패츌러로 소량만 피부에 싹 올려주고 스펀지로 먹여주면서 발라주시는데요. 뭔가 베이스는 스펀지로 쓱쓱 바르는 느낌이었다면 스펀지는 먼저 먹여주는 느낌으로 바르고 마지막에 쓱쓱 훑어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단계도 이 작업을 무한 반복을 해주셨어요. 진짜 편집한 게 이 정도고 실제로는 정말 꼼꼼하게 반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컨실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발라주셨는데요. 얇고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먼저 펴발라주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찹찹 먹여주듯이 발라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소량씩 얇게 발라주시는지 이렇게 많이 두들기는데도 피부에서 들뜨는 현상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스킨케어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바르고 먹이고 공을 들이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파우더로 베이스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파우더를 바르는 느낌보다 유분기를 잡아준다 라는 느낌으로만 깔끔하게 터치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팀장님은 파우더를 너무 많은 양을 올리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위 쪽에만 발라주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피부 상태를 보면은 트러블이나 색소 침착들이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팀장님이 메이크업 다 끝낸 후에 한 번 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피부에 열감이 많은 편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감 때문에 메이크업이 뜰 수도 있고, 특히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섀도우 가루가 얼굴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베이스는 1차로 가볍게 해주고 메이크업 끝낸 후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눈썹에 들어갔는데요. 팀장님이 손에 들고 계신 거를 보면 펜슬 2종류랑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총 3개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눈썹에 전체적으로 바탕을 그려줄 때는 브로우 펜슬 2가지를 적절히 번갈아서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눈썹 앞부분을 그리실 때를 보면 엄청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게 보여요. 근데 이때 옅은 발색의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가볍게 채우는 느낌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한번 체크하고 또 그린 후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신중하게 모양을 맞춰주시더라고요. 이 이유가 대부분 눈썹이 짝짝이인 경우가 많잖아요. 때문에 양쪽의 높이나 모양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리시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서 뭉친 눈썹결을 빗어주고요.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컬러를 자연스럽게 밝혀주셨는데 가볍게 쓸어주는 느낌으로만 발라주셔서 뭉침 현상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눈썹을 수정 보완해주는 느낌으로 채워서 그려주셨고요. 마지막은 눈썹 앞부분에 불고데기를 해줘서 눈썹 결이 더 이쁘게 살도록 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 프라이머 제품을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와 언더 부분에 얇고 깔끔하게 발라주셨어요. 눈 화장이 번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시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날 메이크업 컨셉이 아이 메이크업을 음영 위주로 하는 거였어서 눈두덩이 첫 베이스로 짙은 브라운 컬러를 쌍꺼풀 라인 안쪽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서서히 퍼지듯이 발라주시더라고요. 살짝 터치를 해주셔서 그런지 섀도우 경계지는 게 전혀 안 보였어요. 그리고 맥의 코르크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주셨고요. 속눈썹에는 미리 불고데기로 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뷰러로 속눈썹 컬링을 해주셨습니다. 이날 제가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날인데도 제 원래 속눈썹부터 컬링을 정말 꼼꼼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뭉친 속눈썹을 가볍게 풀어주고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속눈썹 점막을 리퀴드 라이너로 먼저 채워주셨어요. 점막 부분은 잘 안 번지게 하기 위해서 리퀴드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제품 통째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딱 점막 부분에만 꼼꼼하게 터치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눈 떴을 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꾸안꾸 느낌으로 점막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점막을 채운 부분부터 섀도우를 발라주셨는데요. 눈 중간 부분, 그리고 눈 안쪽, 눈꼬리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속눈썹은 낱개로 커팅된 제품을 사용해서 붙여주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풀을 소량만 미리 짜놓으시고 쪽집게로 속눈썹을 찝어서 속눈썹 뿌리 부분을 살짝 풀에 묻혀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눈의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채워주는 느낌으로 붙여주셨고요. 또 다시 팀장님의 매의 눈으로 하나 붙이고 모양 확인하고 하나 붙이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쪽당 한 7개 정도 붙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티 안 난다 싶을 정도로 진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더라고요. 속눈썹을 통으로 붙이게 되는 경우에는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닥 각자 눈 모양에 맞춰서 붙여주는 게 팀장님의 꿀팁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원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함께 컬링을 해주셨는데요. 보면 아래에서 위로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인 위에서 아래로도 터치를 해줘서 안 묻는 부분 없이 꼼꼼히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불고데기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눈 뜬 거를 보면은 진짜 속눈썹을 붙인 듯 안 붙인 듯 자연스럽게 풍성해진 게 보이죠. 그리고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 앞쪽에 트임 효과를 넣어주셨는데요. 보면 꽤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셨는데도 눈 점막 가까이 섬세하게 발라주셔서 엄청 진해 보인다 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한 후에 비포 애프터를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내추럴해 보이는데 확실히 메이크업 전에 비해서 눈이 엄청 또렷해진 게 보이죠.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눈썹 표현. 그 아이브로우로 그린 눈썹 경계가 진해서 티나고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엄청 부드럽게 채워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색상도 그렇고 원래 내 눈썹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코 쉐딩을 넣어주셨는데요. 자세히 보면 눈 앞머리 쪽 콧대부터 눈썹 아래에 아이홀 부분에 딱 음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부드러운 브러쉬로 터치를 해주셨는데 음영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눈 언더와 점막 부분을 말끔하게 정돈을 해주셨고요. 또 한 번 본격적으로 피부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2차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스패츌러를 사용해서 얇게 도포를 해주시고 스펀지로 먹이듯이 밀착을 해주면서 발라주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아까 분명히 1차에서 파우더 단계까지 마치고 또 한 번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도 피부에 끼이거나 들뜨는 게 안 보여서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스펀지로 톡톡 두들겨서 피부를 눌러주듯 얇게 발라줘야 각질 부각 없이 매끈한 피부 표현으로 연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브러쉬로도 찹찹 두들기듯이 발라주셨는데요. 이렇게 베이스가 층층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브러쉬로 계속 쓸듯이 발라주면 얼굴에 각질이나 잔털들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에는 브러쉬로도 톡톡 두들기면서 발라주시는 거라고 해요. 빵을 만들 때도 한 겹 한 겹씩 올려야 쫀쫀하고 식감 좋은 빵으로 만들어지듯이 베이스 단계도 마찬가지로 얇게 소량씩 올려줘야 쫀쫀하고 들뜸없는 이쁜 피부 표현으로 완성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러블 커버도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컨실러 제품 2가지를 믹스해준 후에 작고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이 있는 부위에 커버를 올려주셨어요. 팀장님 꿀팁은 먼저 컨실러로 얇게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눈에 띄는 큰 트러블을 다시 커버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정말 가릴 게 많은 피부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커버를 해주시거든요. 그 마치 머리숱 많은 손님 왔을 때 2명이서 같이 머리를 말려주시는 것처럼 팀장님과 스태프분 2분이서 제 트러블 커버를 진짜 오랫동안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보면 얇게 층층이 커버가 쌓여서 그런지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커버는 한층 더 강력하게 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다시 한번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사용한 파우더는 베네피트 제품인데 팀장님이 진짜 좋다고 강추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파우더 가루 타입인데 살색깔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얼굴에 쓸듯이 바르는 게 아니라 모공이나 흉 부분에 끼워서 넣어주듯이 이렇게 톡톡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완전 제대로 영업을 당했는데 여기 앞볼 쪽에 피부 표현 보이세요? 파우더 전에도 커버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파우더 하는 순간 모공 개수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고 진짜 뽀송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나 모공 커버가 대박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컬러로 얼굴 쉐딩을 넣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쉐딩 때에도 쓸듯이 바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톡톡 두들기듯이 터치를 해서 발라주시더라고요. 또 이날 가벼운 음영 메이크업 컨셉이어서 블러셔는 살짝 브라운빛이 도는 차분한 컬러를 선택해서 발라주셨어요. 광대 부분부터 앞볼 그리고 관자놀이 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립은 글로시한 제품 2가지를 믹스해서 발라주셨는데요. 얇고 가느다란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지듯이 자연스럽게 터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저는 헤어를 받고 왔습니다. 왜 다시 왔냐면 가드름이 제가 정말 큰 왕건이가 하나가 났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이것도 커버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내려와서 받고 있고요. 팀장님이 이렇게 큰 왕여드름은 어쩔 수 없이 텁 얹듯이 커버를 해야 티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보면 진짜 완벽하게 왕건이 트러블이 가려진 게 보이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 피부에 살짝 글로시한 표현을 넣어주기 위해서 글로우 크림 제품을 손가락에 소량을 묻혀서 광대 부위와 관자놀이 그리고 입술 부근에 발라주셨고요. 광채가 도는 타입의 미스트를 뿌려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괜찮으세요? 뭐야 누구야? 머리도 제가 태어나서 제일 비싼 드라이 받아봤거든요. 어떤 컨셉이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뭐 오늘 컨셉 다 말씀드리고 의상 입는 거 다 사진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러프한 느낌이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야? 아니 왜 다른 거지? 이게 왜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다른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피부 표현 진짜 깜짝 놀란 게 모공이 달라요. 완전히 구멍 개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되게 매끄럽게 커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고요. 저는 이제 컨셉 프로필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